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FTX 사태에 대한 법정 폭로전이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이어서 한번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로전에 앞서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을 짧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 죄수 A와 B가 있다고 해봐요. 둘 다 공범입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이 둘이 협동을 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배신을 해서 최악의 선택을 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도 자백을 안 하고요. B도 자백을 안 합니다. 그럼 죄가 안 밝혀지겠죠. 그래서 둘 다 1년형에 처해지고 짧게 감방에서 살다 나올 수 있다. 이건데요. 그때 이제 교도관이 A를 꼬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B의 죄를 좀 얘기를 해봐봐. 그러면 너는 협조를 잘해줬으니까 바로 석방시켜줄게. 대신 B는 8년형을 살 거야. 이렇게 꼬신다는 거죠. 그리고 B에게도 찾아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A의 죄 좀 한번 불어봐. 그러면 너는 협조했으니까 석방. A는 8년형에 처하게 해줄게. 그러면 결국 어떤 선택을 한다? A도 불고 B도 불어서 둘 다 5년형에 처해지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둘 다 의리 있게 자백을 안 하면 1년 살고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 첫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의 범죄를 불면 형량이 감경된다는 달콤한 말에 속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둘째, 상대방이 배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서 결국은 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백을 했는데 A인데 B라고 자백을 안 하냐? 이 기대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못 믿겠다. 내가 불었는데 너라고 안 불 거냐 하면서 둘 다 5년형에 처해지는 최악의 선택.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혼자 살기 위해서 전 엘레메다 리서치의 CEO이자 전 샘 뱅크먼 프리드의 여자친구였던 이렇게 생긴 캐롤라인 앨리슨이라는 분이 혼자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샘을 불고 있다. 온갖 잘못을 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재밌는 폭로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겁니다. 세 가지 정도 기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째, 기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FTX가요. 100억 불이 넘는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서 FTX의 고객 예금을 엄청나게 썼다. 뭐 이 정도는 예상을 우리도 했었죠. 근데 이제 서서히 심증이 아니라 물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FTT 등 토큰 가격을 조작했다. 이게 뭐 거래소 토큰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법도 하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뭐 선물로 큰 이득을 받겠죠. 근데 이제 이 밑에 부분은 기사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FTX는 거래소고요. 엘라메다 리서치라는 것은 코인 트레이딩 회사입니다. 투자 회사예요. 코인을 사고 파는. 그러면 이런 형태의 돈벌이가 가능하겠죠. 엘라메다 리서치에서 유망하다고 하는 신규 코인을 미리 왕창 사둡니다. 그 다음에 이 코인의 꿈은 뭔가요? 거래소 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FTX에 상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엘라메다 리서치가 미리 사놨던 코인들이 실제로 댓글 조작까지 해서 엄청나게 펌핑을 시켰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고요. 엄청나게 오르겠죠. 미리 사놨던 코인이. 그래서 상장을 FTX 시켰더니 미리 샀던 알라메다 리서치의 코인이 올라서 그거를 죄다 팔았다. 그걸로 큰 돈을 벌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기사에선 찾았고요. 그런 종목이 최소 5개 이상 코인이 있더라. 보바. 보바 저도 팔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갈라. 이뮤터렉스, 랜더, 스펠 이런 코인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쉽게 많은 돈을 벌었었다. 죄질이 정말 나쁘죠.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세 번째도 참 특이한데요. 비트코인을 2만 달러 아래로 하락시키기 위해서 고객들의 비트코인을 죄다 던져버렸다.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이런 걸 보면서 참 비트코인이 아직도 초창기구나. 한두 개의 세력들이 정말 가격을 좌지우지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는 자체가 일단 초창기가 아닌가 싶고요. 아마도 뭐 비트코인에 숏을 많이 걸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락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정말 죄질이 나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일이냐? 7가지 버전의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 대조표를 준비했다. 왜 이렇게 버전을 준비했을까요? 뭔가 구린내가 있다는 거죠. 안전하지 못한 뭔가가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거짓말을 쳤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요 분이 앨리슨 대표가 그 중에 하나 했던 게 고객에게 지급할 100억 불 정도에 되는 돈이 있었죠. 이거는 빚이겠죠. 그러니까 대조표에 들어가면 불건전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삭제해 버렸다. 근데 쌤이 시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엄청나게
어, 불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기사도 재미있습니다. FTX가 2년 전에 알라메다 리서치에 10억 달러가 동결이 됐는데 그거를 해제하기 위해서 중국 관리들에게 1.5억 달러나 되는 뇌물을 먹였다고 앨리슨이 또 폭로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에 10억 달러나 되는 큰 돈이요. 코인으로 중국계 거래소인 OKX와 후오비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맡겨놓은 돈이 있었는데 요거를 중국이 딱 묶어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10억 달러가 보통 큰 돈이 아니죠. 1.3조 정도 되니까요. 요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샘 뱅크먼이 뭐 회의도 하고 뇌물도 줄까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샘 뱅크먼의 지시를 받고 앨리슨이 2021년 11월에 특정 주소 아마 한 중국 관리 2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코인을 보내고 나서야 그 동결이 해제가 됐다. 10억 달러 찾으려고 15% 정도 수수료를 냈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뭐 심증만 있던 게 계속 물증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엄청나게 폭로를 해대기 시작한다. 본인이 살려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사가 정말 재밌습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파산 직전에 고객 자산 120억 달러 정도를 내가 보장을 하겠다고 쌤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수중엔 파산 직전에도 불구하고 40억 불밖에 없었다. 뭐 다 빼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재밌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는 투두 리스트가 있었다. 지금 앨리슨 CEO의 말입니다. 왜냐면 이제 구글에 이런 제목의 문서를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앨리슨 CEO가요. 그래서 이걸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제목은 Things Sam is freaking out about. 그러니까 샘이 광적으로 집착을 하면서 너무 하고 싶었던 뭐 미친 듯한 아이디어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하고 싶었냐 정말 미친 듯이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세 개 일단 꼽아줬던 것 같아요. 앨리슨 CEO가요. 첫째, 규제 당국이 바이낸스를 단속하도록 만들기. 왜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바이낸스가 세계 1위 거래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지분을 줄이고 본인의 FTX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요. 아마도 자오장펑 CEO가 요거를 미리 알아서 더 FTX에게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샘의 돈을 안 받은 정치인이나 규제 당국이 없죠. 뭐 게리 겐슬러도 받았단 말도 있고 CFTC랑도 안 그래도 워낙 친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사에는 없었는데 우리 다들 SEC가 바이낸스를 6월에 고소했다. 요것만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역시나 제가 찾아보니까 CFTC가 바이낸스를 3월 달에 그것도 먼저 고소를 했었습니다. 사유는 우리들 허락도 안 받고 니네 맘대로 코인 팔았다. 뭐 똑같은 내용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CFTC랑도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제 샘이 결국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거죠. 비록 잡혀갔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했었다. 두 번째는 스냅챗을 인수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10대, 20대가 주로 쓰는 SNS 앱인데요. 무려 13에서 34세 스마트폰의 60%가 쓰고 있다고 하고 사진 위주로 주고받는 거고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보냈던 내용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사실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를 무리하면서 인수를 하려 했었고 또 메타도 최근에 스레드를 또 만들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코인 기업 대표들은 결국 뭐 한국으로 하면 카카오톡 이런 거겠죠. 사람들이 많이 쓰는 SNS를 장악해서 여기에서 코인 결제도 하고 뭐 예금도 하고 뭐 예약도 하고 한 곳에서 다 이룰 수 있는 SNS가 필요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투두 리스트.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겠다. 뭐 아시겠지만 빈살만은 게임에도 관심이 많고요. 블록체인에도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아 있었다면은 안 잡혀갔다면은 아마도 이 세 가지는 다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 샘이 뽀글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뽀글이 머리가 사실은 이제 철저히 계산된 PR 전략이다. 본인을 드러내는 거죠. 크립토 괴짜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했었다. 앨리슨 CEO의 말입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 이 뽀글이가요. 사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MIT의 물리학과를 나온 천재 트레이더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본인이 트레이딩을 잘한 걸 가지고 실제로는
내 이 머리 스타일 때문에 이 회사에서 나 성과금 많이 받았다. 뭐 그 정도로 믿을 정도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자신감이 있었던 헤어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무튼 요 정도 이제 세 가지 정도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 뭐가 더 나올 수 있을까? 지금 한 명의 말만 들은 거잖아요. 쌤은 아직 입을 안 열었습니다.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거 코인판 괜찮은 거냐? 투자를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사기가 판치는데 믿을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제가 결론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론은요. 근데 곁다리 비본질에 흔들리지 말고 투자 본질을 공부해서 흔들리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코인은 테라루나 사태, FTX 뭐 있었는데요. 그냥 위험하다 칠게요. 그러면 일단 예금은 안전할까요? 주식은 안전할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가요. 이제 실시간으로 잘 업데이트가 너무 빨리 되고 있는데요. 지금 10월 12일 저녁 기준으로 그 횡령의 순입니다. 지금 경남은행이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우리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한은행 웬만한 곳들이 다 은행입니다. 은행들 횡령 정말 많이 일어나죠. FTX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기업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뭐 현대제철 쭉쭉 많이 있죠. 이런 곳들을 믿기도 어렵다. 횡령은 어디서나 일어난다. 그리고 그럼 이럴 수도 있겠죠. 은행 5천만 원 보호되는 거 아니냐? 보호는 되는데요. 한참 후에 받는 것도 있고요. 보호가 된다 쳐도 우리 지금 IMF 사태도 겪었고요. 서브프라임 사태도 겪었잖아요. 근데 이거 누구 잘못이었나요? IMF 기업들의 잘못이고요. 서브프라임은 탐욕이 있는 금융 상품을 팔았던 은행들의 뭐 증권사의 잘못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보상을 해줬나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줬다. 결국은 어디나 구린내가 난다. 부동산은 어떤가요? 지금 빌라왕 뭐 판치고 있고요. 뭐 전세 사기 정말 많죠. 게다가 다주택자들 뭐 투자를 하는 분들도 규제를 얼마나 최근 5년간 많이 했었나요? 정말 거의 도둑놈들 투기꾼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규제를 했었죠. 임대 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나 투자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미국 국채는 어떤가요? 요거는요, 사실은 너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자산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요. 근데 저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16년 만에 최고의 평가 손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다. 심지어 팔 수도 없다. 팔면은 실현 손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죠. 너네 위험하구나 하면서 뱅크런이 일어나서 은행들 망했었고, 안 팔면 평가 손실이 계속 늘어나니까 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돈이 모이고 그걸 사람이 관리하는 곳은 언젠가는 사고가 터집니다. 많은 그것이 그 자산의 본질이 아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예금, 채권 그 자체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수없는 횡령, 배임, 배신, 사기 많이 볼 겁니다. 다만 그들의 부정부패도 게임의 일부분임을 감안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비본질, 곁다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투자 본질을 공부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